네, 반갑습니다. 아메이 수석 다이아몬드 우주연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인데 되게 어렵잖아요.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 스튜디오에 도착하니까 코로나를 피해서 유럽에서 금방 입국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저희 동네 그리고 지방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회계연도에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2019년 9월 1일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근데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지금 코로나일 때 이런 어려운 환경이랑 제가 도전했던 그 개인적인 어려운 환경이랑 조금 마음이 조금 비슷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성공 스토리와 함께 그 성공 스토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저한테 한 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는 2008년 4월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누구나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막 돈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뭔가 제가 그래도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 차에 이제 그 어느 날 저희 이제 남편 앤드 이상호 리더님께서 큰 아이와 함께 큰 교통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통사고라는 그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저 개인적으로 박사 과정을 들어가야 하나? 이런 개인적으로 되게 갈등이 심했었거든요. 이유는 박사 과정을 한다고 해서 저는 자신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이 일을 같이 한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되게 세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박사 과정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거나 집에 혼자서 뭐 책을 보거나 이런 건 정말 잘할 자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한테 박사 과정이 두려웠던 것은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이 공부, 프랑스어를 한 번 더 해서 박사 과정을 뭐 이렇게 내가 박사가 된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공부로 60세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러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내고 가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이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되게 크게 나거든요. 저희 아이가, 간이 파열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수술에서 실패를 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생명은 한 번뿐이구나를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사람이 죽고 애도하고 장례식장이 있고 사고가 나고 이런 모습을 봤지만 정말 제 딸이 제 눈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생명부터 구하고 보자라는 말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고 첫 번째 수술에서 실패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생명의 소중함을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을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딸에 대한 저희 생각, 그러니까 저희 아이에 대한 저희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던 터라 저희 아이가 제 대신 저를 대신해서 저희 꿈을 이루어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이 진정한 꿈이 아니었죠. 그냥 나의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제 자존심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굉장히 혹독한 교육을 시켰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저도 공부하고 아이도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혹독하게 시켰고 큰아이가 참 잘 따라왔습니다. 장렬해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도 잘 따라와줬고 저는 그게 제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냐 굉장히 그게 몰두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죽는다고 하니까 참 그 아이 인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그걸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수술에는 다행히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을 완전히 바꿨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도 진정한 그 아이만의 인생을 오롯이 주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박사 과정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어요. 정말 생명이 인생이 한 번뿐이라면 남아있는 인생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박사과정 프랑스어는 아니었어요. 프랑스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뭐 먹었냐, 맛있게 먹었느냐, 일상이 어땠느냐 이런 대화는 좋았지만 프랑스어 수동태에 관한 연구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저도 잘 모르는 걸 달달달 외워서 말하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박사과정도 포기할 수 있었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이에요. 저는 너무 돈돈돈거리지 마라. 돈이 인생의 전부가 다가 아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돈도 좀 잘 쓰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 나갔던 그 합의금이나 뭐 이런 기타 비용이 한 1억 5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돈을 지불하고 나니까 그때는 형편이 돼서 지불할 수 있었지만 이 일이 한 번 더 생긴다면 또 나가 아니고 부모님한테도 생길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언젠가에 대해서는 준비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쯤에 저희 남편이 아메이를 저한테 권했고요.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아메이는 어떠세요? 저는 제가 보는 아메이는 정말 하찮은 아메이였어요.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또는 뽀글이 파마의 아줌마가 하는 아메이였단 말이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저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메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메이를 미래 대안이라고 가져온 저희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단 말이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이 아메이를 가지고 왔느냐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그 일로 인해서 참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였는데 그 아메이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참 처신을 잘했던 게 조금 내려놨다가 또 아메이 얘기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헤어질 게 아닌데 한 번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보게 된 거죠. 정말 잘했던 건 저는 그냥 흐트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동네 아줌마한테 묻지도 않았고 동네 아줌마한테 안 물은 이유는 똑같아요. 아메이가 저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듯이 전 동네 아줌마 그리고 학부형 저보다 못했거든요. 아이 데리고 학교에 애를 데려다 주러 오면서 세수도 안 하고 오고 그런 엄마들한테 아메이를 묻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가져온 아메이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아메이였는데 저보다 못한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오픈 미팅을 찾아가게 됐고 DBC 과정도 수료하게 됐거든요. 다 듣고 나서 어때요? 괜찮죠? 아메이는 참 신기한 게 제대로 들으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대로 들으면. 그럼 결국은 다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제대로 들었더니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제가 38쯤에 다 동시다발로 일어났거든요. 제 인생에 대한 문제, 아이의 사고, 그리고 미래 준비, 남편이 가지고 온 아메이. 이게 동시다발로 일어나면서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흐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자신감이 없는 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유는 저 프랑스어 고등학교 때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베 세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불어불문학과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불어를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할 정도였는데 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학년에 들어오니까 아베 세데부터 다시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곧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고 하니까 원서를 보게 되는 저를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도 똑같다 생각했어요.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그 틀 안에서 아메이 파는 거 아니야? 누구 데려오는 거 아니야?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뿐이지 정말로 배워서 제대로 하는 아메이라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메이를 듣고 나서 다른 일을 아무리 찾아봐도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었어요. 할 줄 아는 게 불어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일들은 돈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백화점에 그 프랜차이즈 빵가게도 5개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하고 처음엔 돈방석에 앉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곧 망하더라는 거죠. 또 다른 일을 하자면 또 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무점포 무자본이었고요. 배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다른 많은 일도 알아봤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제가 이 평범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메이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처음 선택할 때는 아이들 그리고 나 자신이었어요. 나 자신. 우리 아이들이 저도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 때문에 꿈을 접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참 크고 나니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그때 나를 피아노를 가르쳐 줬더라면 우리 엄마가 그때 나한테 이걸 좀 해줬더라면 이런 거 한두 개는 꼭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후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할 때 엄마의 경제력으로 인해서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 꿈을 접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때문에 아메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 자신이었어요. 제가 박사과정까지 포기하고 많은 욕을 들어 먹겠죠. 유학까지 보내놨더니만 아메이 하냐고. 하지만 모르는 비밀이잖아요. 제가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제 가슴속 안에 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보여지는 꿈 말고 벤츠를 탄다, 전원주택을 산다 이런 꿈 말고 보여지는 꿈 말고요. 정말 내가 누군가가 당신 꿈이 뭐야 하고 어깨를 탁 쳤을 때 바로 탁 튀어나오는 명치 끝을 아리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아이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냈던 그것이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대신이 아닌 내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아메이를 선택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이 끝까지 가는 일이잖아요. 이제 선택을 하면.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미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아메이 플랜을 듣고 나서는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아메이를 진행하기로 2008년도에 저희 Y와 제가 진행하게 된 동기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남편 엔드에 Y 없냐.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꿈은 제 꿈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되면 돼요. 네. 그리고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선택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아메이는 성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아메이에는 인생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은 한 번뿐이고 전 당연히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어때요? 많이 말리잖아요. 안 된다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것은 저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놓지 않았어요. 흔들어 놓지 않았고.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 아메이가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보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죠. 그들이 아메이를 모르는 그들이 오랫동안 날 비웃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기로 한 거예요. 참 속도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메이보다 늘 더 큰 게 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보다 아메이와 이글드림 그룹의 시스템이 더 크게 된 어느 날 제가 보석이 됐단 말이에요. 보석이 되고 사파이어가 되고 에머럴드가 되고 제가 5년 만에 2013년 5월 1일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들이 나를 오랫동안 비웃게 하지 않겠노라 이 다짐을 제가 지켜낸 것 같아요. 더 한 10년, 20년 끌면 그 비웃음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선택과 책임감이 저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는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이아몬드 좋잖아요. 그리고 조금 다이아몬드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면서 제가 첫 번째 선택했던 그 아메이의 이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로 이주까지 하게 된 거죠. 아메이 덕분에. 이런 꿈을 실현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도 원하는 대학에 갔고 둘째도 지금은 드러머로서 열심히 제 할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 꿈을 더욱더 선명하게 시각화시켜주고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3년 전에 서울로 온 가족이 다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서울로 이주하고 나서 저희 아메이의 일생일대에 이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아메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안 어려우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안 어려우면 저보다 나은 사람이 다 할 거잖아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줄 아는 그 사람이 아메이를 성공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어렵다고 지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만둬 버리잖아요. 아메이는 그만두는 게 실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이주하고 파트너들이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도 있고 또 많은 파트너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진행할 때는 별명이 인간 자석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파트너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진짜 1년을 보내고 서울 적응을 막 하고 있을 무렵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떠날 파트너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톡을 보냈거든요. 정말 잘 살고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란다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분하고는. 근데 저는 이 일이 안 맞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그 꿈이 훨씬 컸기 때문에 좀 맞추고 싶어서 진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가장 어려운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두 파트너가 떠나가면서 한 파트너가 한 파트너 손을 잡고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제가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었고 또 이런 모습이 다이아몬드라고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서울까지 이주를 했고 뭔가 잘 아이도 원하는 대학에 갔고 뭔가 잘 되는 와중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진짜 제가 아메이 사업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이게 위기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흔들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저는 흔들린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극단적이신 분 있어요. 내가 조금 이 상황이 힘들다. 아메이를 할까 말까. 이렇게. 저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어떻게 하지? 한 며칠 했죠. 며칠 했지만 저희에게는 또 묘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알코올 섭취를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알코올 섭취를 하는 건 좀 잊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잊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이,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책에서도 읽고 경험에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한테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메이 미팅 속에서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라는 것을 수없이 배웠고 제가 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했죠. 이게 위기라고 생각해서 위험만 본다면 저는 저희 네트워크는 처질 거예요. 하지만 이 위기가 위험과 기회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내가 본다면,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2배 성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와중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힘든 와중에 스폰서님께서 주최하신 조그마한 그 코어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한 분씩 코어 리더를 도전한다, 15%를 도전한다, SP를 도전한다, 이렇게 한 분씩 작은 용기를 내서 발표를 하시는 거, 스피치 하는 걸 제가 저 뒤에서 머리가 이렇게 아픈 와중에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 위기, 위험과 기회에 대한 말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훅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무리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스르르르 나가서 진짜 용기를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수석 다이아몬드에 도전하겠노라고. 저희 네트워크 상황을 봤으면 다이아몬드 유지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내색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 저는 제가 그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정말 3분 만에 결단을 하고 스르르 나가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겠노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스피치 녹음분을 남편한테 보내고 저희 파트너들한테 보내고 동참하자고. 당신의 목표가 아닐지라도 저희 목표에 동참해달라고. 그럼 당신은 내년 8월에 반드시 100% 성장이라고. 내가 그거 장담한다고 프로포즈를 했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이때 또 뭘 느꼈냐면 결단의 연속이잖아요. 아메이가. 결단의 연속. 그 결단 이후에 따르는 책임감. 정말 많은 결단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책임감이 없어지는 분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뭘 느꼈냐면 진정한 아메이를 하는 거. 그냥 아메이를 하는 건 잘 모르세요. 그냥 아메이를 할 때는 잘 모르세요. 미팅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소비자도 만나고 사업 설명도 하고 이럴 땐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아메이는 도전이라는 거죠. 제가 도전을 해보니까 뭘 느꼈냐면 진짜 내가 도전하고 나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도전하지 않을 때 그냥 미팅 가고 나 아메이 사업 열심히 하잖아 이럴 땐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진정한 아메이, 즉 도전이라는 걸 해보니까 또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나? 게으른 나, 거짓말하고 있는 나, 기타 등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잖아요. 게으른 나 싫잖아요. 그리고 내 입 밖으로 내고 지키지 못하는 그 나도 싫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아메이 도전 속에는 이걸 지켜내려고 언행일치를 하기로 진짜 무단히 예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목표보다 큰 목표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작은 목표는 계획도 작아지잖아요. 계획도 적어지거든요. 근데 큰 목표를 가지니까 내가 계획들도 많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면 저것도 해보고 저게 아니면 이것도 해보고 이걸 반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수석 다이아몬드를 완성하게 된 거거든요. 수석 다이아몬드를 완성했습니다. 정말 기뻤고요. 행복했고 이렇게 뿌듯함이 넘쳤죠. 그리고 나는 정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지금부터구나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사업이 내한테 왜 내가 지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발생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코로나라는 이런 안 좋은 환경이죠. 사업하기에는. 이런 환경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요. 더 중요하다라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글드림 그룹에서 코로나 이후 가장 먼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다른 창조적인 걸 계속 해내 주시니까 저도 머리를 짜고 계획을 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이 힘들면 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대한민국 자체가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뒤집어 보면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하는 환경은 저 사람은 좀 낫고 나는 좀 안 낫고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다라는, 어려운 건 똑같다라는 거죠.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여서 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더 생각한 게 있어요.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했던 그 마음. 위기,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멈출 수 있죠.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내가 좀 안 해도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욕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네트워크라는 게 팝콘 튀겨진다라는 그 의미를 알거든요. 다들 이럴 때 누군가는 다 힘드니까 그래 나도 힘들고 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멈출 때 더 노력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멈출 때 도전하시는 분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글드림 그룹이 모든 리더들이 지금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어려운 환경도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집중하면 궁리도 됩니다. 궁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중하시죠? 매일 집에서 어떻게 하지? 아메이를 어떻게 하지? 아메이를 지금 그만둔 게 아닌데 하루 종일 집에서 궁리하는 건 집중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집중한다라는 건 결과물로 답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머리로 집중을 한다고 해서 결과물 나오지 않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궁리를 하시고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는 행동을 계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안 하던 걸 막 하고 있거든요. 진짜 모르는 사람 뉴페이스 또 콜드 컨택이라는 것도 저도 처음 해봤어요.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위기 안에 위험 다 위험해요. 기회를 내가 잡고 싶었단 말이에요. 작년 그때처럼. 저는 그래서 8월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저는 위기를 기회로 보고 다시 잡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도전의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정한 아메이는 제가 도전이라 했잖아요. 진정한 아메이를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스스로를 변화하기만 하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스폰서와 파트너한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잖아요. 제 인생 제 거잖아요. 우리 아이 인생도 우리 아이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의 인생 온전히
살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메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게을러지는 나, 그리고 바라기만 하는 나로 바뀌면서 내 인생을 스폰서와 파트너분에게 맡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 진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발로 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아메 시작할 때 다이아몬드를 바라고 시작하시잖아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으시지만 그 다이아몬드 라이프스타일, 연봉이 1억이 넘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누군가에게 기립박수를 받고 뭔가 자아실현이 된 듯한 그 모습, 그 라이프스타일을 믿고 시작하죠.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시작하시잖아요. 믿고 시작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 평화로워요. 믿음이 있다면. 결국은 내가 나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저는 평화로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지금 우리 어려운 상황이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가 지나야지 평화롭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지나야지만 내 마음에 평화가 올 것 같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성공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화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지나야 내가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코로나가 지나면 또 다른 게 안 올까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렵지만 이게 잠잠해지면 내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게 지나야 평화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을 올리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반드시 다이아몬드쯤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이 코로나 때문에 3월 한 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3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을 저는 그런 느낌으로 나는 이런 거죠. 나는 내 삶의 질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코로나가 있을지언정 나는 앞으로의 내 삶의 질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이유는 저는 매일매일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않고 궁리하고 개선하는 데 힘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제 삶의 질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진짜 제가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마음만 딱 여러분 스스로 마음만 먹으신다면 저랑 똑같은 마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했을 때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해내었잖아요. 그때 제가 항상 이랬어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기보다 해내었노라고 말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우리 8월에 최선을 다했어요. 코로나가 있었는데 제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런 말보다 코로나 덕분에 제가 해내었노라고 하는 리더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힘내서 저는 진짜 파이팅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큰 목표를 가지란 말 있잖아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자꾸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반경이 좁아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조금 더 크게 정말 원하는 꿈보드 한번 다시 작성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꿈보드. 너덜너덜해지지 않았나요? 또는 집 창고에 있지 않나요, 혹시? 정말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꿈들, 그리고 내가 이 코로나 덕분에 더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작성하는 그 시간. 저희 아메이는
How보다 Why가 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지금이 그 Why를 더 진짜 이 명치 끝을 아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Why를 다시 한번 찾으셔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 안 하고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참 아쉽게도 결과는 너무너무 객관적이라는 거죠. 난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8월 달에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 해계연도가 끝나고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위기일 때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즉 저는 계속 지금 이 말 하잖아요.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럴 때 진짜 위험만 계속 얘기하시는 분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 얘기하지 말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서 잘할 수 있을까를 팀별로 친구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래서 의논하고 궁리하고 저도 매일매일 통화하거든요. 매일매일 통화하면서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말씀드려요. 다 어렵다고. 다 똑같다고. 그러면 어려운 거 외에 기회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같이 좀 힘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손으로 하면 일꾼이래요. 일꾼. 그리고 머리와 손으로 하면 장인이래요. 그리고 손과 머리와 가슴으로 하면 예술가래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예술가다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영화 잠깐 그 부분만 봤거든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저희들 요즘 이제 라방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가 퀸도 힘들고 사업 설명도 힘들고 일꾼이 되는 거죠. 근데 머리를 함께 써서 하면은 진짜 장인처럼 암이 달인이 된 듯이 이렇게 싹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가슴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팀, 저 팀보다 이글드림 그룹 안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런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할 때 정말 내가 조금이나 보탬이 되면서 이 일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하나의 일에 손과 머리와 가슴을 넣어서 예술가로서 내가 나 오늘 예술가로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뿌듯하겠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오늘은 진짜 가슴으로 이 요리를 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어때요? 내가 뿌듯함을 느끼니까 제 소비자한테 가서 했어도 그분도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소비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분이 좋으니까 소개도 일으키고, 소비자가 늘어나면 어때요? 매출이 뛰겠죠. 매출이 뛰면 어때요? 제가 기분이 좋겠죠. 저 기분만 좋은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슴을 넣어서 예술가로서 이 행위를 지금 이 예술가로서의 행위로 사업을 헤쳐나간다면 이글드림 그룹 자체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글드림 그룹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스폰서님께도 감사하다 그러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이글드림 그룹이 있어서 뭐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많은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작년 도전할 때도 그랬거든요. 감사하면 뭔가 해보자고.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속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소리고요. 단지 저는 제 스스로가 조금이나마 하는 행위가 이글드림 그룹의 큰 보탬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손에서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사업 설명을 해보시고 요리도 해보시고 소비자 관리도 해보시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글드림 그룹을 크게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 말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가슴으로. 저는 늘 스피치에도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분들이 저도 아미 다이아몬드가 되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데 자기 박사야. 그리고 저도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데 되게 학벌도 좋고 의사야. 막 이런 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되게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치에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해냈으면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손하고 머리는 진짜 잘해요. 할 수 있어. 자신감도 있고. 훈련하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슴을 넣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전 살아온 환경이 저랑 비슷한 사람만 만났거든요. 저랑 비슷한 사람만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하고 좀 다르면 틀린 거였어요. 쟤는 아니야였어요. 그래서 늘 비슷한 부류끼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일이 저한테 선물처럼 느껴진 게 저랑 그렇게 다른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들이 다 틀렸다 생각했어요. 저희가 옳고. 그랬더니 저는 절대 보석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가슴을 조금씩 열기 시작.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저희 파트너들 저한테 서운한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가슴이 잘 없거든요. 머리 장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보석으로 아까 보석으로 파운더스 플래티늄 2년 하면서 보석 갈 때 참 힘들었던 점이 이거였어요. 사업 설명을 하고 소비자 관리를 하고 설명을 하고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가슴을 열고 이렇게 앉는 거, 같이 하는 거가 참 힘들었거든요. 이유는 말은 평생 친구야. 평생 여행하고 싶지 않아? 근데 별로 안 하고 싶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말은 너랑 여행하고 싶어. 막 이런 게 제가 용납이 안 됐거든요. 용납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죠. 정말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 사람 진짜 돈 1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제가 지금 해야지 내가 뭐가 되는데 라는 게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느낌이 훈련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팅을 계속 다니고 책을 읽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깨달은 거 있잖아요. 형언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몸으로 싹 깨달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조금씩 알게 되는 그 느낌. 그전에는 이론만 알았더라면 그때는 그 느낌이 살짝 들면서 저 사람이 믿기는 하지만 돈 10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가슴에 이 지프 여는 첫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느낌이 들면서, 근데 그 느낌이 안 드는 분도 있고 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 느낌이 점점점 들면서 제가 핀업하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빠르잖아요. 핀업을 하고 싶은 그 느낌을 살려야 되죠. 훈련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더니 진짜 뇌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저분하고 여행하면 정말 재밌을 거야. 진짜 같이 가고 싶어. 저분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훈련을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던데요. 지금도 누군가가 이렇게 저희 파트너 누구 얘기하면 저는 눈물이 나는 파트너 있긴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이게 암의 본질이잖아요. 위인의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을 좀 깨워내서 진정한 암의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꾸 집에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보다는
정말로 이 손과 머리와 가슴을 통해서 이 기간을 누군가 한 분이라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접목해서 내가 진정한 예술가로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코로나 그 별거 아니라 생각을 해요. 우리 사업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몇 분만 있어도 네트워크 내려가게 돼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딸이 이 말을 하더라. 큰딸이. 엄마, 독서실에 제일 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의대생이야. 의대생이래요, 의대생. 근데 그 의대생이 이랬대요. 내가 공부 제일 잘하는데 제일 늦게까지 일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열심히 일한 자 뭐 떠나라. 또 뭐지?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저 안 믿어요. 정말로 인생을 바꾸고자 내가 이 일을 선택했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았는지, 일할 때 일하고 남들 놀 때도 일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잖아요. 아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로 그 의대생이 자기 공부 제일 잘하는데 독서실이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게 의대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의대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의대생이 됐고 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겠죠.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의사는 별로 안 부러워하죠. 의사 와이프를 부러워하죠, 우리가.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남들이 놀 때도 공부해서 그는 자기 가족을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조금 비교해 보면 우리도 그 의대생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남들이 놀 때 진짜 2년에서 5년 플랜이라는데 2년에서 5년 진짜 이 아메이에 집중하고 의대생처럼 한다면 의대생은 자기 가족만 책임졌을 줄 모르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파트너의 미래까지 다 책임져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어쩌면은 놀 때 놀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진짜 내가 인생을 걸고 한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임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내 아메이 하는데 딱 한 번 남들이 일할 때 일하고 남들이 놀 때도 일한다라면 지금이 그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 노는 사람 많잖아. 그죠? 그리고 좀 아메이 그만두진 않는데 쉬시는 분도 많을 수 있거든요. 자긴 쉬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럴 때 제가 기회를 포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뭘 해야 되실지 아시겠죠? 오, 강의 잘 들었네 하고 집에서 계시면 안 된다고요. 뭔가가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우리 파트너들 생산적인 일을 하고 이글드립 전체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면 어때요? 성장을 하겠죠. 성장하면 우리 다 기분이 좋겠죠. 한국 가면 매출도 뜨겠죠. 그럼 우리 또 기분이 좋아서 선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그 선순환의 출발점은 나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것보다 스폰서, 파트너 인생 살지 말라 했잖아요. 내 인생을 살면 그 출발점도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진정한 사업자, 도전하는 사업자. 저희 오늘 강의 주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 성공 스토리 작년에 그 어려웠을 때 도전해서 성취를 했고 성취를 했더니 성취를 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가장 좋은 거는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에서 맨날 선물 받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는 누군가의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받는 그게 아니라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행복한 거 뭐냐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다이아몬드가 쉬워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5%를 주고 타면 12% 굉장히 쉽잖아요. 제가 그 느낌을 그때 받지 못했는데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지금 올해도 제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미 회계연도 반이 지났잖아요. 오늘이 회계연도 206일이에요. 206일, 365일 중에 206일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미 다이아몬드를 해냈고 다시 수석을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내가 작년에 도전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 다이아몬드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이 남들이 다 어렵다 하고 멈출 때 도전한다면 그 진가가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작년 그 어려울 때 도전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수석 다이아몬드로 쭉 갔으면 좋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러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감사하죠.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배운 대로 행하면 쉬워진다라는 거죠.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회로 받아들이라는 것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려운 상황에 내가 다들 어렵지만 어렵다 할 때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뿌듯하고 그리고 8월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의 8월도 저는 기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어제 지방 그 후원을 가는데 그 톨게이트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코리아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코리아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저희 대한민국 굉장히 이게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모습들이 세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코리아 안에 특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특이하신 분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예요. 어른인데 꿈을 잊고 살지 않고 꿈을 꾸고 사는 어른들, 아메이 ABO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메이 ABO 안에 이글 드림이라는 진짜 완벽한 시스템에서 팀워크로 똘똘똘똘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서로의 성취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또 다른 특이하신 우리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코리아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코리아 안에는 진짜 특이한 우리 이글드림 그룹 속에 특별한 ABO들이 사업자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가지만 진짜 다 어려울 때 이 위기를 위험으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기회로 봤듯이 저 정말 제가 아메이하기 굉장히 힘든 스타일이잖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 틀린 거로 인정하고 아까도 그 얘기 했는데 그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변화하고 이것을 배운 대로 아메이에서 배운 대로 제가 계속 습득하고 훈련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시고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진짜 지금 적기 위험과 기회가 있다라는 이 말 속에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글드림 그룹 전체가 위기를 잘 극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출발점은 나부터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